자, 오늘 일단 601번부터 618번까지 풀이를 할 건데 두 개는 뺄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612번은 소금물이라 일단 제외를 하고요. 617번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마지막 단에 나오는 그래프 관련된 부분이라 그래프 관련된 부분은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빼려고 합니다. 그래프는 몇 번이에요? 617번. 그럼 두 문제 빼요? 네. 그래서 총 실제로는 18문항 중에 두 문제 빼서 16문항 정도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부등식의 활용 숙제 나가는 것도 많이는 안 드릴 거예요. 대신에 어려우니까 많이 안 드릴 건데 대신에 좀 성의 있게끔 푸셔야 된다. 아시겠죠? 솔직히 숙제 완벽하게 우리 꼼꼼히 성의 있게 풀지 않잖아요. 알고 있어요 이미. 근데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10 정도 쓰는 거 정도의 연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봅시다. 60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601번부터 보면요.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3만큼 큰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배를 9를 더한 수보다 크다고 한다. 요거 정도는 우리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왜냐면 기본적인 문항이랑 난이도 차이가 별 없어요. 실제로 뭐 숫자를 끼워 맞춰도 충분히 풀 수 있지만 그거는 최대한 배제를 하고, 그러면 601번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어쨌든 우리가 지금 2차 부등식인가? 지금 우리 하는 1차 부등식 활용이니까 미치수를 하나만 잡아야겠죠? 그죠? 연립방정식이 아니니까. 그러면 x, y를 뭐로 잡냐가 중요한데 1의 자리를 잡아도 되고 10의 자리를 잡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난이도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1의 자리를 10이라고 봅시다. 10의 자리 두 개 있을 건데 1의 자리를 x라고 봐주시면 문제 처음에 뭐라 돼 있죠?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3만큼 크대. 얘보다 3만큼 크대. 그럼 얘는 얘보다 3만큼 작은 거지. 그럼 얘 식은 어떻게 써? x-3 이렇게 돼주겠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게 두 개 있어. 원래 숫자랑 바뀐 수 두 개가 필요해. 바뀐 수라는 건 1의 자리랑 10의 자리랑 위치가 바뀐 숫자. 얘부터 표현을 할게요. 원래 숫자. 그러면 1의 자리가 x고 10의 자리가 x-3이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돼? 10의 자리에다가 뭘 곱해줘야 되지? 10을 곱해줘야 돼. 그죠? 20이면 2 곱하기 10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10x-3에다가 더해줘야 돼. x를 x 곱하기 1 할 필요 없죠? 곱하기 1이니까. 다음 바뀐 수는 어떻게 돼야 돼? 얘네들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그럼 얘는 10의 자리가 x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10x에다가 더하기 얘가 1의 자리 숫자니까 얘를 이렇게 더해줘야겠네. 맞죠?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정리를 해놓으면 10x-30 플러스 x니까 11x-30. 원래 숫자는 11x-30이 될 것이고. 오케이. 다음에 얘는 10x 플러스 x니까 11x-3. 물론 얘네를 위치를 뭐 11자리를 x로 잡았으면 쌤이랑 지금 식이 달라요. 그거는 감안을 해주시고. 다음 볼게요. 이제 뭘 볼 거냐면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그 앞에 긴 말 필요 없어. 어떤 수야? 바꾼 수. 바꾼 수가 뭔데? 얘잖아 얘. 그렇죠? 바꾼 수가 어떻대?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배. 처음 수가 뭐예요? 처음 수가 얘죠. 원래 숫자. 바꾼 수는 처음 수에다가 어떻게 한 거? 2배에다가 9를 더한 수. 이 뜻이지 지금?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응. 그래서 처음 수 구해달래. 그럼 뭐 하면 돼? 집어넣으면 돼. 바꾼 수 집어넣을게요. 11x-3 는 처음 수 11x-30 인데 곱하기 2니까 괄호를 꼭 쳐주시고 더하기 9. 얘 풀면 x값 나오겠죠? x 답으로 쓰면 되는데? 안 돼. 우리 뭐 구할 거야? 처음수 구할 거야.
그럼 x는 여기다가 집어넣고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 x값 찾았으니까 식을 쓰든가. 오케이. x값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얼마? x 1? 그러면은 여기서 구하면 4 나와야겠네? 아닌가? 1의 자리 x로 잡았으니까 아니 4자리가 4요. 1의 자리가 4. 계산만 해볼까 그럼? 계산은 다 할 수 있겠지만 11x-3은 22x-60 플러스 9가 될 거고 넘기면 마이너스 11x는 마이너스 54. 54? 48. 그래서 마이너스 48. 이거 뭔가 이상한데? 부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부동호가 돼야지. 지금 잘못 적어줘야 지금.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크다. 11x 넘기면 마이너스 48. x는 11분의 48보다 작아야 되네. 그 중에 제일 뭐일 거야? 근데 x가 어쨌든 뭐 그럼 될 수 있는 게 4부터 1까지잖아요. 1부터 4까지인데 x가 될 수 있는 지금 범위가 1, 2, 3, 4인데 우리 10의 자리가 x-3이라며. 그죠? 근데 1이면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말이 돼야 돼. 안 되잖아. 될 수 있는 게 4밖에 없네. 그래서 얘가 4고 얘가 1이다. 따라서 원래 숫자는 14다라고 보여주면 되겠네. 마지막까지도 조금 고려해야 될 게 좀 많았던 문제다. 오케이. 네. 이렇게 돼줄 거고요. 다음 거 602번 봅시다. 전체 학생이 50명인 논술 반에서 일단은 여기서 끊고 적읍시다. 전체가 50명이에요. 전체 50명. 전체 50명. 논술반에서 두 번의 논술 시험을 실행 결과 15명의 학생은 1회 시험에 비해 2회 시험 점수가 평균 8점이 올랐고 10명의 학생은 평균 3점이 떨어졌으며 나머지 학생은 점수에 변화가 없었다. 이 논술반 전체 학생의 2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이 78점일 때 이상일 때 1회 논술 시험의 평균은 최소 몇 점인가? 되게 복잡하죠. 그럼 여기서 x는 15명의 학생은 8 올랐고 10명은 3 떨어졌고 나머지 학생 점수에는 변화가 없다. 그럼 얘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15명 15명은 1회에서 2회로 넘어갈 때 평균 8 8점 올랐고요. 10명은 유지죠? 10명은 평균 3 떨어졌다. 1회에서 2회 넘어갈 때 평균이 3점 떨어졌대. 그리고 나머지 학생은 점수 변화가 없대요. 나머지는 몇 명이야? 25명? 1에서 2 넘어갈 때 평균 변화 없습니다. 이거 뭐죠? 이거 맞죠? 정리하면? 그랬을 때 이 논술반 전체 학생의 2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이 78점 이상이래. 2회가 1회 점수 있을 거고 2회 점수 있을 건데 78점 이상. 이거 맞죠? 그치? 그랬을 때 1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의 최소가 몇 점이냐? 어쨌든 우리가 1회 논술 시험의 점수가 궁금하죠? 그럼 x를 보통 뭐로 잡아요?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맞지? 그리고 변화 2회가 나오니까 자 볼게요.
평균이 8점 늘었대. 15명에. 맞지? 그러면 보면은 15명이 물론 한 명은 10점 오르고 한 명은 뭐 6점 오르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어쨌든 평균 전체가 8점이 올랐으니까 15명이 평균 8점 오르려면 15명 전체가 몇 점 올라야 돼? 120. 15 곱하기 8만큼 올라야 돼. 합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내가 수학 시험을 이번에 85점 맞고 그리고 80, 뭐 영어 87, 국어 91 맞았다고 볼게요. 다음 시험을 봤는데 수학이 87, 영어가 88, 국어가 94 이렇게 됐다고 치자. 오케이. 그럼 얘 평균은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다. 숫자를 간단하게 보자. 수학 70, 영어 80, 국어 90 이렇게 볼게요. 얘가 더 간단하겠다. 그리고 수학 74, 영어 85, 국어 96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얘 평균 80이죠. 맞지? 얘 평균은 얼마니? 85 나와요? 85? 평균 얼마 늘었어? 평균이? 오 늘었지. 몇 점 늘었지? 몇 점 늘었지? 몇 점 늘었지? 6 늘었지. 다 합치면 몇 점? 15 늘었지. 근데 과목이 몇 개야? 3개잖아. 요거를 3으로 나누면 5. 그러니까 늘어난 점수만 딱 했을 때 평균이 딱 그 늘어난 점수의 평균이 실제 평균도 늘어난다. 그럼 얘도 그걸 이용을 해주면 평균 8점씩 늘었을 때 15명이 늘었잖아. 그럼 무슨 뜻이야? 실제로는 888 안 늘었으면 8888 다 합쳤을 때 15명이 평균이 8점이 늘라면 지금 평균 5점 늘었잖아. 전체 점수 몇 점 늘었지? 15점 늘었잖아. 과목이 3개니까 여기다가 과목 3개 곱해주면 얼마만큼 늘었는지가 나오잖아. 똑같아. 8점씩 늘 건데 15명 늘었다고. 곱해서 총 몇 점 늘 거? 120점 늘 걸로 보자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120점 늘었으니까 총 120점만큼 늘 것이고 그 다음 얘네는 3점 떨어졌네. 몇 명이 3점 떨어졌다고? 10명. 10명. 그럼 총점은? 그렇지. 30이 주는 거지. 그 다음 변화 없으면 뭐야 그냥? 빵인 거야. 맞죠? 그럼 총점은 어떻게 변해? 90만큼 변한다. 맞아요? 90만큼 더해지는 거야? 근데 봐봐. 우리가 어떻게 됐지? 전체가 지금 몇 명이야? 50명이지. 그럼 전체 평균은 어떻게 변화될까? 얘가 총점만큼 는 거고 그걸 50으로 나눠준 것만큼 평균이 변했겠지.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50분의 90만큼 평균이 추가됐어요. 네, 맞아요? 그럼 x에다가 50분의 90만큼 늘어난 게 얘가 뭔가 지금? 2회 시험 점수인 거야. 맞지? 근데 얘가 어떻게 되고 싶대? 얘가 78? 이상이고 싶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 소수로 볼까? 5분의 9? 5분의 9 소수 1.8. 1.8? 그럴 거니까 x 1.8 빼면 얼마야? 76.2? 이렇게 되겠네. 보이나? 그럼 정리하면은 평균의 최소값은? 아니지. 1회 76.2가 돼야 최소한 이렇게 맞춰지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얘가 어려운 이유는 그거야. 평균이 8점 늘었고 15명이나 해서 총점이 120 늘었다는 우리가 알아야 돼. 오케이. 근데 이건 나중에 가도 계속 나온다.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거 봅시다. 603번. 수현이네 학교에서는 불우이웃 돕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5일 동안 3,000원짜리 도시락을 팔기로 했다. 도시락이 3,000원이면 꽤 싸죠? 요즘 편의점 도시락도 얼마죠? 5,000원 넘지 않나? 좀 불량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문제 있는데 이거는? 음식 김치랑 뭐밖에 없는. 근데 뭐 불우이웃 돕기라고 했으니까 좀 싸게 팔 수도 있는데 되게 우유 싼데? 사태는 쓰레기 버리러 가. 쓰레기 계란물에 하나 버리듯이 있는 거 그냥 아니야? 이상한 거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3,000원짜리를 판다가 아니고 3,000원짜리로 팔고 그 기금을 준다는 뜻이지.
그래서 1등 일부러 한 5,000원짜리를 3,000원에 싸게 팔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도시락을 팔고 아무튼 판매가의 4,000원의 원가. 그럼 여기부터 일단 쭉 읽읍시다. 판매가의 40%가 원가이고 원가를 제외한 전액을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기금 목표인 180만 원이 이상일 때 하루 평균 몇 개 이상의 도시락을 팔아야 하는가? 그럼 이제부터 쭉 읽고 정리를 한번 합시다. 며칠 동안 팔 거야? 5일 5일 동안 얼마짜리 팔 거예요? 3,000원 3,000원짜리를 팔 거예요. 3,000원짜리 팔 건데 판매가의 몇 퍼센트가 원가에? 40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00원 중에 40%가 실제로 만든 가격이 이 뜻이에요. 걔네를 원가율이라고 하거든요. 원가율. 실제로 여러분들이 먹는 상품 같은 거 있죠. 음식점 같은 데 먹는 상품. 원가율이 엄청 낮은 것도 있고 꽤 높은 것도 많아요. 원가율 막 50% 되면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1,500원의 물건을 만들고 3,000원에 파는 거죠. 그런 느낌. 근데 얘는 원가가 40%만큼이래. 그럼 그 원가를 한번 구합시다. 그 원가라는 거는 3,000 곱하기 40%만큼이 돼주겠죠? 맞아요? 그럼 이익금은 뭐야? 전체에서 얘 뺀 거야. 그지? 그러면 이익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개야. 어떻게 했냐면 3,000에서 빼기 3,000 곱하기 100분의 40으로 구하던가. 얘가 48매. 그럼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지? 3,000 곱하기 100분의 그렇지. 얘로도 구할 수 있다. 얘가 훨씬 더 깔끔하잖아. 우리 얘로 푸는 연습을 좀 해보자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어쨌든 원가라는 거는 1,200원이 나오겠고 이익금은 1,800이라는 게 나와요. 맞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그 다음 원가를 제외한 전액을 기금으로 사용하자. 뭔 말이야? 얘가 기금이야. 하나 팔 때마다 1,800원씩 기부를 하는 느낌이라고. 그랬을 때 기금액의 목표가 180만 원이래. 너무 나눠 떨어지잖아. 180만 원이고 1,800이래. 너무 나눠 떨어져. 그랬을 때 몇 개 이상의 도시락을 팔아야 되는가인데 하루 평균이래. 그지?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전체 팔아야 될 거 나누기 5로 보면 하루 평균이 나오겠죠? 그럼 X를 뭐로 잡으면 좋을까? 이익금보다는 개수, 도시락 개수로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락 개수라는 건 뭐냐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체 판매 도시락 개수 5일 동안 총 몇 개를 팔았냐 뭐가 된 거지. 그러면 금액은 쉽게 나와요. 1,800 곱하기 X 하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뭐가 되냐면 지금 1,800X라는 게 뭐예요? 도시락을 판 금액이에요. 맞죠?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180만 원을 갖거나 넘겨야 돼. 왜냐면 목표액이 180만 원이거든. 그지? 얘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그럼 나누면은 빵빵 18로 나눠주면 얼마 나와? 1,000? 우리가 총 판매 개수가 1,000개 이상이어야 돼. 근데 5일 동안 팔 거잖아. 하루에 몇 개 최소? 200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천천히 적어줘야 돼. 그래서 쌤도 한눈에 보면 안 풀리는 것도 많아. 602번 바로 풀면 쌤도 못 풀어. 뭐라냐면 문제를 쫙 읽고 끊어서 한번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푸시면 좋냐면 이건 그냥 쌤도 푸는 방법인데 쭉 그러니까 뭐 잘 푸시는 분들은 본인 방법대로 푸시고 쌤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건데 문제를 딱 한번 쭉 읽어요. 처음 보는 문제잖아. 그지? 처음 보는 문제 이거 쭉 읽어. 그 다음 이해가 안 됐어. 그럼 뭐해? 끊어서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쌤은 보통 정리를 해요. 지금처럼 정리를 하고 걔를 식으로 조금씩 바꾸는 거지. 그런 식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거 604번. 604번 볼게요.
버스 요금은 거리와 관계없이 1인당 1,000원으로 일정하다. 택시 요금은 이동거리가 2km까지는 2,400원이고요. 이후에 200m 더 갈 때마다 100원씩 추가된다고 한다. 4명이 이동하려고 할 때 이동거리가 몇 킬로미터 미만이면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택시를 타고 가는 것 버스를 타고 가는 것보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유리한가? 근데 단 택시 요금은 이동거리가 2.2km, 2.4km 되는 순간 100원이 든대. 오케이? 그러니까 뭐 100m 간다고 해서 뭐 1원, 2원, 3원, 4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100원 단위로 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두셔야 된다. 택시 기본 요금이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5천 얼마까지 올라간대요. 너무 비싸요. 그럼 택시 타고 1m 가는 것도 5,000원이에요. 네. 돈을 버리면 되죠, 그거? 기본 요금이 5천 얼마지? 7천? 5,700? 5,800? 이렇게 오르네요. 너무 비싸요. 택시를 타야 돼요. 선생님은 가끔씩은 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 띄우시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치. 그러면 몇 초만에 가긴 하지. 그 출근할 땐 비가 안 왔다가 퇴근할 때 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공교롭게도 타야 돼요. 근데 그때는 보통 심야할증까지 붙거든요. 아파요. 지갑이 아파요. 왜냐면 그러니까 올 때도 비 오면 타고 와야 돼요. 보통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버스를 타면 너무 오래 걸려요. 자전거만 그럼 10분. 자전거 카카오바이크 기준으로 10분? 그러면 그러면은 봐봐. 꽁바 그러니까 있잖아요, 꽁바. 어? 꽁바 있잖아요, 꽁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10분이라고 치면은 그게 보통 시속 한 23km 나오니까 예? 되게 빨라. 그러면은 6분에 23km? 6분에 23km가 맞잖아. 그럼 대충 이 지점에서부터 4km 반경 안에 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방에 근데 물론 우리가 학원 집 있다고 해서 4km가 아니잖아요. 지그재그니까 4km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있겠지만 프로지오. 몰라요. 프로지오 아니야? 세살동안 프로지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세운동을 아니야. 한양대가 한양대 바로 앞이잖아요. 자, 버스 요금부터 볼게요. 자, 정리하면서 한번 봅시다. 버스 요금은 1인당 1,000원. 거리가 관계가 없대요. 거리 관계가 없고요. 택시 요금은 2km까지 얼마? 이거가 2,400원. 2,400원인데 얼마씩 추가로 붙어? 100. 100원씩 추가로 붙을 건데 몇 미터당? 200m당 100원씩 붙는다. 2km까지는 그대로 2,400원이에요. 2km까지 2,400원. 오케이. 근데 2,400원이고 그럼 2.1km일 때는 추가가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 안에 있는데 2.2kg가 되는 순간 100원씩 추가됩니다. 근데 2km까지 가 2,400원이잖아. 네. 그럼 2.1 됐을 때는 일단 200원이 붙어야 되잖아. 2.2kg인데 200m 갈 때마다 100원씩인데. 그러면 2.19km까지는 2,400원인 거죠. 네. 그럼 기본 이동 요금이 그게 아닐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그럼 뭐 문제 2.2km부터 100원씩 추가된다 했으니 2.15까지는 요금이 안 붙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맞을 거고. 선생님이 말했던 거 그건데 보통 우리 택시 타보면 알겠지만 기본 숫자가 0 되는 순간 요금이 추가로 붙거든요. 기본이 만약 2,000이라고 보자. 기본이 2km야. 그럼 우리가 실제로 타는 택시는 2km가 끝났어. 그럼 요금이 붙어요. 그리고 200을 줘. 그리고 200이 다 사라지지. 요금이 또 붙어. 그리고 200을 줘. 이런 느낌인데 얘는 2km까지 고 200을 주고 2km가 되기 전까지는 그 전 요금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게 될 건데 그렇게 알리는 거. 이게 어린애
여기는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은 4명에서 이동을 할 거다. 4명에서 이동을 할 건데 어떻게 되고 싶대요? 버스 타고 가는 게 택시보다 유리하고 싶대. 그렇지? 유리하다라는 건 덜 드는 거예요, 더 드는 거예요? 덜이야, 더야? 덜이지. 이렇게 써야겠네. 같은 것도 유리한 게 아니죠. 그냥 덜 들어야 돼. 맞죠? 자, 그럼 버스 요금은 쉬워. 버스 요금 4명 얼마? 4,000원. 4,000원. 1,000 곱하기 2 다. 택시가 복잡하잖아요. 택시가 복잡해. 자, 그러면 봅시다. X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추가된 요금의 횟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00원씩 몇 번 추가됐냐로 볼게요. X라는 것은 추가된 요금 획수로 보자. 그러면 기본 얼마야? 2,400 해서 100원씩 붙을 거지. 100 X 이렇게 될 거잖아. 맞아요? 근데 뭐가 더 싸고 싶다고? 버스가 싸고 싶다고. 맞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요식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풀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4,000 뭐 이장 시키거나 바로 1,600 그치? 나오겠지? 보다 크다. 맞지?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6번 추가가 되면 똑같다는 뜻이야. 몇 번 해야 돼? 17번 돼야 돼. 17번 됐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봐봐. 2.2가 한 번 추가된 거지. 네. 맞지? 2.4일 때가 2번 추가된 거지. 네. 맞지?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어? 2km에서 200m씩 추가가 될 거야. 맞아요? 근데 몇 번 추가돼야 된다고? 17번. 그럼 어떻게 돼? 4.2. 얘가 곱하면 3.4? 맞지? 그럼 줄여하면 최소 5.4km가 가야 그때부터 유리하다. 최소 5.4. 그러니까 5.4일 때가 딱 정확하게 이제 택시가 더 비싸지는 경우지. 딱 5.4일 때가 답이 될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애초에 이거는 지금 부등식을 잘못 쓴 것 같아요. 택시가 더 유리하다라 돼 있는데 부등식이 반대가 됐죠? 택시가 더 유리하다. 그렇네. 이걸 이렇게 줄이자. 그럼 문제가 달라지는데? 얘가 이렇게 되잖아. x가 15가 돼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5kg가 되겠네? 아니지. 15니까 5. 미만이잖아. 미만. 5.2. 그치, 5.2가 되는 게 맞지. 왜냐면은 16일 때가 같은 거지, 가격이. 그러니까 미만으로 봐야 되니까 얘가 가격이 같은 거잖아. 그럼 16일 때를 생각을 하면 5.2가 될 건데 5.2일 때가 같은 거니까 그것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5.2로 가져야겠네. 되게 복잡하다 이거. 5.2kg가 되셔야 되잖아. 다음 거. 되게 어려워. 이거 어려워. 부등식 어려워. 이거 볼게요. 어느 수영장에 성인 요금이 10,000원. 적읍시다. 성인 요금 10,000원이래. 성인은 10,000원 있고요. 어린이는 5,000원이래. 어린이 5,000원. 이렇게 될 건데 성인이 20명 이상이래요. 일단 다 적어. 성인 20명 이상.
성인 요금의 15%를 할인해 준대. 아, 이때는 성인만이야? 성인 요금 20% 할인. 오케이. 이렇게 될 건데 성인이 20명 미만이면서 성인과 어린이를 합쳐서 28명이래. 우리가 들어갈 거는 성인이 그리고 이러면서 성인이랑 어린이 더했을 때 몇 명이라고? 28명이래. 그랬을 때 성인이 몇 명 이상이면 성인 20명의 요금을 내는 게 유리한가? 성인이 더 비싼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실제로 이렇게도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성인이 20명보다 적지만 그냥 성인 20명짜리 표를 사서 아이한테 성인 거 그냥 표 주고 들어가라는 뜻이야. 표는 모양이 똑같은가 봐. 표는 모양이 똑같은데 성인이면은 10,000원, 학생이면은 그 어린이면 5,000원 받으니까 더 싼 경우로 가자 이거지. 그럼 볼게요. 우리 뭘 구해야 되냐면 20명일 때 요금을 구해주셔야 돼. 왜? 20명일 때가 싸? 21명일 때가 싸? 20명일 때가 제일 싸잖아. 할인을 받는 순간이니까. 맞지? 맞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거. 성인 20명, 어린이 8명일 때 가격을 구해주셔야 돼. 오케이? 이해돼? 그럼 성인 20명이니까 성인은 몇 퍼센트 할인? 20% 할인이야. 이때 가격을 구할 거예요. 성인이 10,000원인데 20개 살 거고 20% 할인이니까 100분의 80. 어린이는 할인 없음. 가격 얼마? 160000. 왜? 어? 할인 저거 15% 할인이야? 그러네? 20명 보고 20% 할인이었어. 이거 85가 되겠네? 숫자가 복잡해지네? 둘이 곱하면 어차피 85 곱하기 2 하면은 170? 그렇지? 빵빵빵 붙으니까 17만 더하기 4만 21만? 맞죠? 그러니까 21만 원인데 우리가 성인이 X명 온다고 치면 성인 X명 어린이는 몇 명이지 그럼? 성인이 X명이면? 어린이는? 28 마이너스 X? 둘이 더해서 28명이니까? 근데 이때는 할인이 없단 말이야. 왜? 20명보다 미만으로 올 거야. 10부터 쓸게요. 성인 X명 올 건데 10,000원. 어린이는 5,000원인데 28 마이너스 X명 왔어. 근데 얘가 우리가 얘로 오고 싶으면 얘가 더 쌀 때 얘를 사는 게 나아? 얘가 더 비쌀 때 얘를 사는 게 나아? 얘가 더 싸야 얘로 살 거 아니야. 그치? 우린 얘로 사고 싶대. 근데 몇 명까지 얘로 사는 게 더 이득이네. 그럼 얘 가격이 더 싸야겠지. 맞아? 그러면 21만이 더 싸다로 풀어주는 거죠. 그럼 풉시다. 만 X 더하기 14만 마이너스 5,000X 21만. 그러면 5,000X 크다 넘기면 7만 X 크다 14. X가 최소한 14명보단 많아져야 된다. 최소 15명 이상일 때부터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다. 오케이. 네. 오늘 정보상 풀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시간이 거의 촉박하냐?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두
이번에 끊어서 해야 될 것 같아.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너무 어렵잖아. 왜냐면 한 문항이 좀 풀이가 짧은 편이 아니라서 이번에 하고 다음 수요일 날에도 이어서 할게요. OX가 14 초과이죠. 어떻게? 그리고 OX가 14 초과이고. 네, 14 초과니까 몇 명 이상이었냐라고 했으니까 15명 가능하죠.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변 CD랑 PCD의 중점, 그러니까 둘이 정각이 2등분이 되어 있고 이거 중점이래요. 그랬을 때 삼각형 APM의 넓이가 81제곱cm 이하가 되고 싶더라. 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왜 이해가 되냐면은 점 P라는 것이 BC로 움직일 거예요. 그럼 높이가 계속 달라지겠죠.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넓이가 달라져. 그랬을 때 우리가 몇 cm 이상 떨어져야 정확하게 넓이가 81제곱cm 이하가 될 수 있냐를 물어봅니다. 우리 얘 넓이 구할 수 있을까? 높이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AP를 밑변으로 보면 높이 이건데 높이 구하기 쉬워요? 어렵지. PM으로 잡아도 높이 못 구해. AM으로 잡아도 높이 못 구해. 그지? 이런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보자 했었냐면 직사각형에서 뺄 거야. 뭘 뺄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1번, 2번, 3번 삼각형을 빼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에서 1번, 2번, 3번을 빼면 얘만 남잖아. 걔를 구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문제에서 뭐 할 거예요? 점 B에서 몇 cm 이상 떨어진 곳에 점 P가 있네. 무슨 말이야? 점 BP의 길이가 얼마냐 죠. 그죠? 그럼 볼게요. 지금 12라고 나와 있고 12 얘가 12죠. 그리고 얘가 16이니까 얘를 x로 잡은 거잖아요 지금. 얘가 궁금하니까. 그럼 이 길이가 얼마? 얘는 중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번호부요 1, 2, 3으로 볼게요. 여기 1, 여기 2, 여기 3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고 삼각형 넓이 구합시다. 지금 1번 삼각형 넓이는 48. 얘랑 2 곱하고 나누기 하면 되겠네. 48. 승윤아 2번은? 16 빼기 x. 네? 아니 16 빼기 x가 여기 변이라고. 아니 2번 이거 뭐라고? 아 2번. 이거 보고 풀어. 뭘 밑에 보고 있어. 아니 6x. 어. 아니 맞잖아. 계속 아니 바꾸고 맞잖아. 혜성아 3번은? 이거 푸는 건 줄 6이랑 54 마이너스. 어떻게? 54 마이너스. 54? 응 54야. 48이지. 48이지? 그러니까 3에다가 예곱하면 되잖아. 48 마이너스 3x겠지?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이 얼마죠? 192. 둘이 곱하면 되잖아. 192. 190. 그럼 뭐만 하면 된다? 얘에서 얘네 셋 뺀 게 81제곱cm 이하다. 쓰시면은 192, 48, 6x,
48 마이너스 3x 뺀 게 어떻게? 81. 나 x값만 구해볼까요 여러분? 예쁘요? 네. 얼마나 나오죠? 오 아니에요? 5? 얼마 나온다? 아 뭐야? 5번이야. 오, 굿. 아 5다.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오네. 최소한 5cm 이상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1번이 되겠네. 오케이. 네.